어딘가로 입국하는 한 남자. 그리고 누군가와 접촉을 하죠. 이들은 미국 정예요원 GRS. 과거 동료였던 둘은 이곳에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 잡담을 나누던 그때 무장 단체들이 이들을 포위해버리죠. 사실 이곳은 리비아 벵가지라는 곳이었는데 리비아 내전이 심각하여 미국 요원들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지에 도착한 이들. 그리고 총 6명의 동료들과 첫 인사를 나누게 되죠. 쉴 틈도 없이 바로 기지 내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다음날 한 작전에 투입되게 되는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도망을 가죠. Monday morning. No. And here's the thing. He's there to win Harvey will do that operation. Thing got towed too. 이처럼 시리아 내부에는 반미 세력이 득실거렸죠. Yeah. Shotgun style, all the way to the back. The talk, yeah. Way only, but got multiple small. 극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가 이곳에 곧 방문을 할 예정이었고 대원들은 서둘러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대사가 연설을 하던 그때 총소리가 들립니다. 미국 대사가 실종이 된 상황이었지만 정부에서는 요원들에게 대기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었죠. Okay, they might be going away. Get move! That works you over there. Don't do it. 하지만 요원들은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Gotta move. Let's go now! This in the back. Tonto, get back. We're pushing forward. Might want to get inside. 이들은 무사히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Buildings. Bust. Right fucking now! Tonto and Boone are uncomfortable. Give me guys! Right leg! Right! Guys! Jack! Let's go! Good for you. 1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 전쟁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해석하기보다 체험하게 만드는 방향을 택합니다. 관객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현장에 던져지며 정보보다 감각에 먼저 반응하도록 유도되고 있죠. 서사는 설명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위협과 대응의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영화는 벵가지 사태를 복잡한 외교 정치적 실패로 다루기보다 고립된 소수 인원의 생존 드라마로 축소합니다. 그 선택은 긴장과 몰입도를 높이지만 사건의 맥락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보다 누가 얼마나 버텼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주인공들은 체계 속의 구성원이기보다 체계를 넘어선 존재로 묘사됩니다. 상부의 지시는 느리고 무능하며 현장의 판단만이 유효한 선택처럼 제시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명령체계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규율은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로 재현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관객이 자연스럽게 현장 인물들의 판단에 감정적으로 동조하도록 만듭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택은 불복이 아니라 용기로 해석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미덕으로 전환됩니다. 작품은 반복적으로 기다림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지원은 오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며 결국 행동만이 답이라는 메시지가 누적되죠. 이로 인해 절차와 판단의 숙고는 소극성으로 치환되고 즉각적 행동은 유일한 도덕적 선택처럼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중요한 질문을 회피합니다. 왜 지원이 지연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오판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시스템의 실패는 설명되지 않고 단지 극복의 대상이 됩니다. 전투 장면은 사실적 묘사를 지향하지만 그 사실성은 맥락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총성과 폭발은 현실감을 높이지만 그것이 발생한 이유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나고 있죠. 관객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견뎌내는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영웅상은 침묵과 인내로 구성됩니다. 인물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임무를 수행하며 고통은 내면화됩니다. 이는 군인의 이미지로서는 설득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인물의 윤리적 고민을 드러낼 여지를 제한하고 있죠. 정치적 책임은 영화 전반에서 공백으로 남습니다. 결정권자는 화면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현장 인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책임의 방향은 위로 향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흩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관객은 분노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 피로만을 경험합니다. 분노는 쌓이지만 향할 곳은 없고 그 감정은 결국 투쟁의 숭고함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는 비판보다 헌사를 선택한 구조입니다. 결말부에서 생존자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사건은 끝났고 그 이후의 정치적 여파는 다뤄지지 않죠. 관객은 안도와 존경을 느끼지만 질문은 남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용기를 강조하는데 성공하지만 그 용기가 필요했던 구조적 원인을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처리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도덕 서사로 재구성합니다. 영웅은 분명하지만 책임은 흐릿합니다. 관객은 감동을 받지만 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생각하게 만들기보다 체험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선택은 장르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사건이 지닌 정치적 무게를 감각의 소음 속에 묻어버리고 있죠. 남는 것은 총성의 기억과 인내의 이미지입니다. 이 영화가 구축한 현장 중심주의의 미학은 관객을 압도하는 힘을 지니지만 그 기저에는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정치적 무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감독은 카메라를 땅바닥에 밀착시켜 먼지와 탄피가 튀는 찰나의 순간들을 포착함으로써 관객이 스크린 너머의 거대 담론을 돌아볼 여유를 박탈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전쟁의 비극을 다루는 방식이라기보다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발휘하는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영화는 이념적 논쟁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액션의 영역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사건이 품고 있던 시대적 통찰을 지불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지원을 기다리는 행위는 단순한 서사적 장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상징합니다. 상부의 무능은 구체적인 인물의 실책이라기보다 거대한 관료주의의 속성으로 묘사되며 이는 현장 대원들의 행동주의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기제가 됩니다.